18차시 벡터의 덧셈과 뺄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는 애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처럼 두 가지 요소를 꼭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뭐냐면 우리가 실수의 값과 같은 크기에다가 그 크기를 작용시키는 방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크기라고 한다면 즉 실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2와 3을 더하면 얼마다? 5다.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얼마다? 1이다. 하는 것 정도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도 해요. 그런데 방향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방향이란 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우리 뭐 이충고라 해보자. 이충고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명랑핫도그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가 GS 마트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충고에서 명랑을 갔다가 명랑에서 GS로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두 벡터를 더한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충고에서 명랑을 갔다가 명랑에서 GS를 갔다.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면 시점은 시작점은 이충고고 종착점은 어디야? GS 마트로 간 거랑 똑같네. 이해가 가시나요?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조금 더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A이고 종점이 B인 벡터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시점이 A, 종점이 B. 그렇죠. 두 번째, 벡터 B는 시점이 다시 B이고 종점이 C인 벡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자면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벡터 AB에다가 시점이 B이고 종점이 C인 벡터를 더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고 B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하면 우리가 건물 같은 거 가로막는다는 생각 다 버리고 결론만 놓고 보면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노란 색깔 벡터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이중에서 명랑, 명랑에서 GS 가는 게 결국은 이중에서 GS를 가는 거랑 똑같았던 것처럼. 아, 그러면 이 둘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식 속에서 AB라는 벡터와 BC라는 벡터가 AC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누군가의 종점이 다른 누군가의 시점과 같으면 얘네 둘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네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남은 아이들의 시점과 남은 아이의 종점이 결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됐을까요? 아,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A라는 벡터와 지금 밑에 그려져 있는 요걸 볼게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그리기 위해선 여기 있는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 더하고자 하는 벡터의 종점에다가 끌어다 놓자. 누구의? B의 시점을 여기에다가 끌어다 놓자. 그러고 나서 똑같은 벡터. 왜냐하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방향이 같은 벡터로 옮겨놓고 결론만 이런 식으로 쫙 그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무슨 소린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문제 1번. AB가 다음과 같다. A라는 벡터와 벡터 B의 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래. 먼저 1번 볼까요?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은 이 시점과 이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이러한 벡터가 될 것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다. 이해가 가세요? 됐을까요? 2번. A와 B가 지금 시점 종점이 싹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더 할 거라면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즉 우리는 B를 A와 더할 거기 때문에 B의 시점을 A의 종점으로 끌어다 놓자. 그러고 나서 같은 벡터를 그려보면
네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 네 칸, 두 칸. 맞죠? 빨간 것과 벡터 b는 같기 때문에. 그러면 시점 종점이 일치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지금 그리고 있는 파란 색깔 벡터가 될 것이다. 이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3번 A와 B가 다음과 같다. 똑같이 한번 볼게. B를 한번 끌어다 놓자. 어디에다가 A의 종점에 B의 시점을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처럼 크기와 방향이 같은 서로 같은 벡터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합쳐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다음과 같은 파란 색깔 벡터가 A와 B의 합이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2번 한번 보자. 이번에는 그림 말고 식으로 한번 너희 풀 줄 알아? 라는 걸 테스트해 보고 싶은가 봐. 볼게요. AC라는 벡터와 벡터 DB와 CD라는 벡터의 합을 한번 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누군가의 시점과 누군가의 종점이 같으면 상쇄가 된다. 어디 있어요? 누가 보여? 일단 C와 C가 상쇄되겠네. 두 번째 또 똑같은 거 있나? 여기 있네. 벡터 DB의 시점과 CD의 종점이 같기 때문에 상쇄됐다. 그럼 남는 건 누구야? A가 시점, B가 종점인 벡터다. 끝. 별거 없죠. 2번 A, B, D, E, B, C, C, D의 벡터 합을 구해보시오. 어디 있을까요? 볼까요? 먼저 똑같은 애 시점과 종점이 같은 D끼리 없어졌다. 두 번째 또 보이는 거 있나? B와 B의 시점 종점이 같다.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거였어요. C와 C가 시점 종점으로 똑같네. 남는 애 누구야? A, E다라고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별거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라는 것도 1, 2, 3, 4, 5, 6, 7, 8만 있는 게 아니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처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기존의 수직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가던 거에서 1, 2, 3, 4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던 수직선에서 이제는 왼쪽으로도 좀 돌아봐라 하면서 가운데 기준을 두고 0부터 시작해서 값은 같은데 방향이 다르다 마이너스를 붙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를 확장시켜 왔어요.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 벡터 있네. 어디? 여기 벡터 있네. 벡터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썼던 기호들을 똑같이 한번 갖다 써보자. 벡터 A와 같이 시점이 여기인데 종점도 여기래. 그러면 화살표를 그을 수가 없겠네. 즉 얘는 이렇게 상쇄가 돼버려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 벡터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0 벡터다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0 벡터. 시점 종점이 같으면 0 벡터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새로운 거 쓰지 말고 쓰던 거나 똑바로 쓰자. 0 위에다가 벡터 기호를 얹어주면 된다. 0 벡터의 크기는 0이겠죠. 왜? 화살표가 없으니까 길이라는 게 있겠어? 없죠. 방향은 없다고 본다. 됐을까요? 이거는 마치 0이 양수야, 음수야 라고 물어봤을 때 둘 다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라고 했던 것처럼 0벡터도 이쪽 방향이니 저쪽 방향이니 어쪽 방향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방향은 없다라고 본다. 또한 벡터 A와 크기가 같대. 화살표 길이가 같대.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하자. 근데 방향은 반대인데 아니죠. 크기는 같은데 즉 화살표의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180도 반대 방향이 파란 색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는 A인데 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우리가 1이 이 방향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은 반대 방향으로 한 칸 간 거였죠. 마찬가지로 해도 뭐라고 붙일 거냐면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쓸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벡터 A다라고 나타내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방금 썼던 문장을 한번 기호 또는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크기가 같대. A와 마이너스 벡터 A의 크기, 즉 절대값 붙인 기호는 서로 같다.
단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ABC에서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BC를 B, 벡터 C를 C라고 할 때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는 0벡터임을 보이시오. 0이다 라고 안 했어요. 저는 0벡터이다. 왜냐면 벡터랑 벡터랑 더해서 스칼라가 될 수는 없거든. 됐을까요? 다시 벡터끼리 더하면 벡터예요. 벡터끼리 빼도 벡터일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벡터끼리 더하고 뺐다고 벡터 기호가 사라져서 스칼라가 될 수는 없다. 볼게요. A, B, B, C, C, A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번 적어보자. 제일 단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풀 수 있겠습니다. 벡터 A, B와 벡터 B, C와 벡터 C, A가 더해보자. B, B 똑같네. 상세. C, C 똑같네. 상세. 그러면 남는 것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AA네. 우리가 시점 종점 같은 뭐라 부르기로 하자? 0벡터라고 부르기로 하자. 됐을까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자. 2번. 빼기를 사실 배우지 않았는데 유추를 해볼게. 우리 머리 한번 써보자. AB에 BC를 먼저 더해볼게요. 그 다음에 CA를 더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AB, BC를 더해서 AC. 맞죠? 왜냐면 상세되니까. 더하기 CA다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AC에다가 CA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AC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달라서 마이너스 AC라고 불러도 되죠. AC에서 AC 빼면 뭐겠어? 0벡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1번을 가지고 지금은 풀면 된다. 한번 보자. 말이 나오네. 빼기를 해보려고 해. 더하기는 시점 종점을 일치시켜서 결과적으로 시점 종점을 이은 벡터가 벡터의 합이라고 했다면 벡터의 뺄셈은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라는 벡터에서 마이너스 B를 해보자. 이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파란 색깔 이 벡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A라는 벡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긋고 있는 B라는 벡터를 뺄 거예요. 즉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벡터 B는 크기는 같다. 화살표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이네. 그럼 우리는 지금 새롭게 그었던 벡터, 지금 파란 색깔 벡터를 A라는 벡터와 더할 거라서 여기다가 끌어다 쓰면 얘를 여기다가 끌어다 옮기자. 그러면 노란 색깔과 같아지죠. 그러면 결국은 O에서 여기 노란 색깔 점으로 도착하는 노란 색깔 지금 긋고 있는 이 벡터와 결론이 같아질 것이다. 즉 벡터 BA와 같다. 지금 밑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끌어다 쓰지 않고 평행사변형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꼭 알아둬야 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시점을 종점에다 옮기거나 종점을 시점에다 옮겨서 그리왔던 우리의 방식도 가능하지만 시점을 일치시키고 각각의 종점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이 점의 종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자. 볼게요. 아까 봤듯이 OA라는 벡터 A에다가 OB라는 벡터를 뺄 거예요. 이 둘을 빼보자. 는 OA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OB 벡터라는 이 새로운 벡터를 더한 거나 다름이 없다. 맞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크기는 같은데 즉 화살표의 길이는 손대지 않고 방향을 반대로 하자. 즉 시점 종점을 뒤집자. 그럼 여기로 넘어오자. OA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OB 벡터를 뭐라고 둘 수 있다고?
BO라고 시점 종점이 체인지가 되네. 시점 종점이 바뀐다. 그러면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시점과 다른 누군가의 종점이 달라지는 거. 즉, 남는 애 A, B 벡터가 된다. 됐을까요? A에서 B를 빼면 거꾸로 썼구나. 바보. 보니까 누군가의 시점, 누군가의 종점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B, A다라고 부를 수 있죠. 결론 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렇게 마이너스 벡터를 더한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 ABCD에서 AB라는 벡터를 AD라는 벡터를 B라고 할 때 다음 벡터를 AB로 나타내어 보시오. 지금 평행사변이니까 아까 했듯이 평행사변형법을 한번 써볼게요. 1번 벡터 DB를 AB의 합 또는 차로 나타내어 보자. DB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DB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풀어 적을 수 있겠네. D에서 A에 갔다가 A에서 B로 가도 되겠다. 맞죠? 그러면 DA라고 부르는 이 벡터, 지금 긋고 있는 이 벡터는 어떻게? 마이너스 벡터 B라고 부르면 되죠. 왜? 방향이 반대라서. 에다가 AB라는 벡터는 옳지. A 끝.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볼게요. 벡터 CA를 A의 B 합 또는 차로 나타내어 보자. C에서 A로 가려면 이렇게 쓸래. 나는 그냥 C, B에 B, A를 가자. 조금 꺾어 가더라도 결론은 같잖아. 그러면 CB는 어디 있어요? 요거네요.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벡터니까 옳지. 마이너스 B 벡터에 두 번째 BA라는 벡터, 이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벡터 A를 더한 거나 다름이 없네.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다 마이너스를 묶어낼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값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무엇이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은 CBBA 말고 CDDA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을 거예요. 분명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5번 정육각형 ABCDEF와 세 대각선의 교점 O에 대해서 벡터 AB를 A, 벡터 BC를 B라고 할 때 다음 벡터를 A 또는 B로 나타내시오. 1번 BO를 나타내어 보자. BO는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BO는 요거네. 그러면 A와 B를 써서 나타내려면 볼까? 보자. BO란 애는 이렇게 쓰고 싶어. BO는 BC에서 CO로 조금 꺾어 갈게. 이래나 저래나 같잖아. 맞죠? 그럼 BC는 벡터 B로 표현 가능해요. CO 어디 있는지 볼까? CO는 요거네. CO 방향이 누구랑 정반대야? A라는 벡터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네. 그러면 옳지. 마이너스 벡터 A다라고도 되겠다. 그래서 B 빼기 A다 혹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해가세요? 2번. 이번에는 EO라는 벡터를 한번 AB로 표현해보자. EO. 얘는 뭐야? EO는? 뭐겠어, 지금? 앞에서 구했던 BO라는 벡터랑 크기는 같은데, 어때? 방향만 다르네. 그래서, 뭐 별달리 더 구할 것도 없이 앞에 BO에서 구했던 이 식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만 붙여서 A 빼기 B다라고 해도 되겠다. 진짜 그런가 볼까? A라는 벡터에서 왔다. 거기에다가 B라는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요렇게 가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 요거 같네. 끝. 별거 없죠. 이런 문제가 어쩌면 이 단어 벡터의 더하기 빼기에서 나오는 거의 유일한
유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풀어볼게요. 빗방울이 지면에 수직으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사실은 비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항상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지만 갖가지 바람이라든지 이러한 힘을 만나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빗방울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대. 왜? 왜냐면 버스가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속 60km로 달리는 버스의 유리창에 60으로 간대. 아, 이렇게 간대요. 이런 식으로 버스가 60만큼 이동을 한다. 수직인 방향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떨어진대. 그러면 대체 실제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력은 얼마인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봐도 되겠다. 요렇게 속도가 반대로 붙어서, 왜냐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모든 물체들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즉 30도가 가능해지도록. 그러면 실제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으로 옮겨 볼게요. 빗물은 원래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다만 이 벡터의 크기를 모를 뿐이야. 버스는 자기는 오른쪽으로 60만큼 이동하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든 물체들은 왼쪽으로 60씩 멀어진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이 두 힘이, 즉 중력의 힘과 버스의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빗물의 이동 방향은 중력 방향과 30도를 이룬대. 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60이면 여기도 60이구나. 맞죠? 여기가 30도래. 그럼 우리가 삼각비를 한번 이용해 볼까? 즉 여기 30이고 이게 수직이고 60이면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이라서, 아, 물음표는 60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가 가세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물리적인 모든 속성을 벡터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벡터라는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사실 도입을 해왔던 거예요. 됐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